제가 그래서 비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데일리비트 컨텐츠를 매일매일 발행을 하거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데일리비트 유튜브 영상을 이제 보시겠지만 오후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매일 아침에 이제 데일리비트가 글로는 먼저 올라갑니다. 제가 이걸 이제 왜 하고 있냐면 원래는 그렇게 글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그냥 맨날 제가 하던 거예요. 트위터를 한 하루에 한두 시간씩 이렇게 정독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컨텐츠들은 이렇게 북마크에 담아놓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꺼내서 다시 읽고 이제 트위터 트렌드를 파악을 하는 거죠. 거시경제 트렌드를 트위터에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기에 온갖 좋은 의견들과 막 이렇게 진짜 브릴리언트한 그런 아이디어들과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지금.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하루 종일 장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경제에 관한 거, 뭐 주요 인사들의 발언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쫙 읽어요, 제가 시간을 내서. 이런 거는 원래 맨날 제가 하던 건데 이제 이거를 한번 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데일리비트예요. 비트코이너의 관점에서 읽는 뉴스들과 트위터 포스팅들을 쫙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 짤막한 인사이트 코멘트들을 달아가지고 매일 아침에 글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읽으면은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당연히 관점이 생기죠. 계속해서 내가 트렌드를 파악하고 쫓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트렌드를 파악하고 계속해서 나만의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죠. 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이너들도 거시경제 공부를 한다, 또는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여러분들도 거시경제 공부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비트코인을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비트코이너 또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돈 생기면 비트코인 사기만 하면 되고 또 계속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번 돈으로 비트코인만 계속 사면 돼. 다른 것들은 안 쳐다봐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그 얘기를 좀 바로잡아 드리려고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시경제 공부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에 비트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이벤트들이 있겠죠. 그게 파월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거나 아니면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 실업률, 고용률 통계가 나온다거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다 없었다 뭐 이런 거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시경제 트렌드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를 해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비트코인 개수를 모아나가는 거는 이 자산이 앞으로 10년, 20년, 저는 더 길게 봅니다만 아주 먼 미래 뒤에도 반드시 필요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재화, 자산 이런 게 되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트렌드를 놓치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산이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혼자서만 바보같이 계속 그걸 모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트렌드를 우리가 알고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것과 모르는 거는 아주 다른 얘기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뭐냐? 자신만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자신만의 기준과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비트코인을 투자해도 있잖아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내가 비트코인 매수하기 위해서 태어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 프로그램이 내 머리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과 내 인생과 나의 일상생활에는 진짜 많은 변수들이 찾아오고, 예를 들어서 내 비트코인을 지금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하루에 10,000원씩 산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아직 미혼인데 갑자기 좀 썸을 타게 된 예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오늘 커피 한잔 하자고 했는데 그 여자친구랑 커피 마실 때 10,000원으로 커피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날은 비트코인 못 사잖아요. 근데 여자친구한테 가가지고 나 비트코인 사야 되니까 커피 안 마실래? 이럴 거예요? 네가 사. 이럴 거냐고요. 이제 단적인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도 생기고 갑자기 뭔가 거금을 지출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비트코인 내가 애써 모은 비트코인이지만 팔아야 되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급전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지 뭐. 갑자기 다쳐가지고 병원비를 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무리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막 이제 엄청 전망이 좋아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막 탔는데 그 대출 원리금도 다 갚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직장에서 잘리게 됐다? 아니면 뭐 다쳐가지고 이제 일을 못하게 됐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이제 대출금을 못 갚게 되고 비트코인을 그럼 팔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살다 보면요 진짜 부지기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만의 기준과 관점이 없으면요 흔들려요. 다 필요 없게 된다고요. 비트코인 이딴 거 다 필요 없어. 안 해. 팔아버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거시경제 공부를 한다는 거는 뉴스 보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뭐 단기적인 지표나 뭐 발표나 이런 것들에 관심 가지고 지켜보자는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내가 관찰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 관점에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비트코인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왜 투자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답변해 보세요. 지금 비트코인은 어떤 거시적 경제 트렌드로 우리는 투자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이제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틱톡에 들어가 보면, 그리고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에 들어가 보면 노바이 챌린지라는 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유행을 했던 거예요. 19만 7천회 좋아요. 2024년 연말에 이렇게 노바이 챌린지, 2025년 노바이 안 사요 법칙, 안 사요 챌린지, starting to no buy, watch this first. 나 안 살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MZ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틱톡은 연령대가 어리죠. 인스타그램은 한 30대 정도, 특히 여성들이 많은 것 같고, 이제 유튜브는 많이 고령화됐어요. 40, 50대, 뭐 60대까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쪽에서 활동을 하시고, 근데 틱톡은 아직도 10대, 20대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MZ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0대, 조금 더 넓게 보면 30대까지가 틱톡에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뭐 정평이 나 있죠. 소비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경제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유행이 전 세대로 다 번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노바이 챌린지 왜 안 살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20대, 30대. 명품 소비 좋아하고, 플렉스 좋아하고, 예? 명품을 사더라도 로고 플레이, 로고 크게 박힌 거 사는 거 좋아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다 바뀌었죠, 지금. 이제 명품도 로고 없는 거, 올드머니 룩이라고 해서 그런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아예 안 사기 챌린지를 하고 있대. 게다가 이런 것도 있어요. 캐시 스토핑. 이제 틱톡 가서 한번 직접 쳐보세요. 캐시 스토핑이라고 이제 요 해시태그 검색해 보시면 이런 컨텐츠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1월 달에도 있고 2월 달에도 있었고 뭐 3월 달, 4월 달 지금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분은 이제 1년 동안 쓸 현금 마련한 것 같아요. 1년 동안 쓸 현금을 쫙 미리 찾아놓고 건종별로 그거를 싹 정리해 놓은 다음에 매일매일 현금을 들고 나와서 쓰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거에만 소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내가 실제로 쓴 거를 계산을 하고 내가 목표한 거에 대비해서 뭐 오버했는지 아니면 미달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다이어리에다가 막 적고 막 그래요. 이런 것들이 지금 트렌드예요, 트렌드. 이거는 누가 뭐래도 경제 트렌드죠. 이게 무슨 갑자기 운동 트렌드 이런 거랑은 다르죠.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이분 보세요. 그동안 모은 콩알금 정리하기. 이러면서 이렇게 1g짜리 콩알금이라고 합니다. 이 콩알금도 우리나라 종로 2가 지금 그 금빵 거리 가보시면은 조그만 콩알금을 팔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행이에요, MZ들 사이에서. 콩알금이라고 해서 콩알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예뻐요, 모양도. 돼지 모양도 있고, 하트 모양도 있고, 별, 달 다 있거든요. 요렇게 돈 될 때마다 1g씩 금을 테크한다, 금 테크를 한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약간 그런 통 있잖아요. 비타민제랑 내가 먹는 건강 관련된 알약들 모아놓는 그런 칸 나눠져 있는 통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사셔가지고 이렇게 금을 하나씩 거기다가 이렇게 채워나가면서 막 이것도 틱톡으로 찍어서 올리고 막 이렇게 막 자랑하는 그런 플렉스 문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지 않아요, 이제. 소비 트렌드가 내가 비싼 거, 그 다음에 로고 큰 거 사가지고 플렉스! 차도 막 비싼 거 사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막 하차감 느끼고, 이런 트렌드는 지났고, 아끼고 절약해서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짠테크 하는 거, 금을 이렇게 1g씩 사서 모은다거나 현금을 사서 모은다거나, 이런 게 지금 현재 MZ들 사이에서 큰 트렌드라고요. 왜 이럴까요? 다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아직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인들이 경기에 가장 둔감해요. 왜? 일단 바쁘고, 그 다음에 월급은 어쨌든 이제 회사에서 따박따박 나오기 때문에 전업주부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가장 이런 거에 민감하죠. 전업주부분들은 이제 마트 가서 늘 이 생활 물가를 피부로 느끼죠. 그리고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거나 외식을 하는데 돈 쓰는 거 이런 거 다 고민을 하면서 써보시는 분들은 피부로 느끼는데, 그냥 혼자 살면서 아직까지는 MZ세대 그러면서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가장 둔감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미 경기 침체 구간을 지나고 있어요. 이미 지나고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비지 시간에. NBER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비영리 단체가 아직도 경기 침체가 아니다, 경기 침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했을 뿐이지 모든 선행 지표가 지금 다 경기 침체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피부로 지금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들이 다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이렇게 젊은 세대가 캐시 스토핑을 하고 안 쓰기 챌린지를 하고 금을 모으고 이런 짓을 왜 하고 있냐? 살기 힘들고 팍팍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서점 가보세요. 40에 있는 뭐 니체라든지 뭐 철학책들이 갑자기 그렇게 유행을 하기 시작한다. 그런 거 다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나는 왜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게 고민되기 시작하니까 힘드니까. 그리고 지금 보세요. 가성비왕 다이소. 다이소는 뭐 예전부터 있었지만 어느 순간 매출이 4조가 예측되고 있대요. 2024년 매출이 4조 예측. 엄청납니다. 이거는 업비트도 연 매출 2조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2조를 넘었지. 업비트도요. 우리나라 최대의 거래소 업비트도 한 해 매출이 3조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이소가 4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패션 뷰티에 이어 이지웨어까지 확장세 이어간다. 그래서 요즘 다이소 가보면 거의 올리브영에 필적할 만한 엄청난 뷰티샵이 되어 있습니다. 가성비템들. MZ들이 여기 가가지고 원래는 명품샵에서만 살 수 있었던 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가 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화장품, 향수 이런 것들을 똑같은 가성비, 똑같은 기능이나 아니면 냄새나 향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훨씬 저렴한 제품들로 다이소에 가서 발굴하는 문화가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소가 외국인들한테도 지금 성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이분 누구죠? 유튜버 큰손 노이영을 운영하시는 노이영 고문님이십니다. CJ의 고문으로 활동하시면서 올리브영을 살려낸 엄청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올리브영은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들이 무조건 방문하는 필수 코스로 지금 아주 유명해졌잖아요. 그 올리브영을 성공시키신 본인이 장본인이세요. 근데 이분 유튜브를 제가 최근에 봤는데 지금 올리브영의 가장 큰 위협 존재가 뭐냐라고 하니까 바로 다이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이소. 매장도 올리브영보다 훨씬 많고 그러면서도 당일 배송, 새벽 배송 시작했고 그리고 굉장히 싸다. 사람들이 다이소 가서 가성비템 찾는데 너무나도 지금 그걸 하나의 유행 밈으로 발전시켜가지고 여기를 자주 가려고 한다. 올리브영의 큰 위협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고 알았죠. 진짜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구나. 아시겠죠?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피부로 아직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에 왜 투자해야 되나라는 관점을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비트코인은 전통 금융의 대안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에 있었던 이 미국의 은행들이 발생시킨 진짜 심각한 모럴 해저드 문제들. 이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탈출하자. 미국 달러화가 급격하게 많이 풀려서 구매력이 하락하고 그 구매력 하락을 내가 보전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 그러니까 대체 자산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나왔다.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구매력 하락이잖아요, 그게. 인플레이션은 모네터리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화폐가 많이 풀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약간 내려가는 효과. 그리고 또 화폐가 풀려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일부 내려가는 효과. 이게 계속해서 누적되다 보면 앉은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산 가치가 삭감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화폐를 발행하는 정책 기반자들, 행정부, 의회, 국회, 정치인들은 사실 우리 국민의 동의를 거의 얻지 않죠. 표만 얻어가려고 하지. 그리고 오히려 인기 영업주의적인 정책을 펼치죠. 돈 줄게, 돈 줄게. 너네 살기 힘들지 팍팍하지? 돈 줄게, 돈 줄게. 사실 그 돈 주는 게 이게 사실 조삼모사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재정을 풀면 풀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 돈 주면 뭐 하냐고. 또 떨어지는데. 이런 거를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그 관점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걸 보고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또 여기에다가 다른 것도 얘기해 볼까요? 미국이 지난주 상호 관세를 드디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증시가 지금 연일 폭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그래서 미국의 기술주들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전부 다 빨간불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3.59%, 애플 7% 하락, 엔비디아 7.36% 하락. 이렇게 뭐 거의 다 모든 기업들이 빨간불인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하나만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가 있네? 이 밑에 있는 STRK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발행한 연구 우선주죠. 0.35%, 강보합이긴 하지, 약한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격이 올랐다. 스트래티지, MSTR만 3.87% 이날 올랐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 물론, 또 오늘 이제 촬영 기준으로 월요일, 이번 주 또 증시가 열리면 기술주들 빠지고 뭐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MSTR 주가도 또 폭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날, 금요일 장, 모두가 불확실성 너무 커졌다. 야, 미국과 중국이 이제 무역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구나. 이제 위험 자산을 안 데려가면서 다 투매할 때 왜 스트래티지 주가만 이렇게 올랐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나만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 비트코인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이 없으면은 맹목적으로 비트코인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까지 다 빠지는데 비트코인 살 수 있다고? 저는 이날 샀거든요. 이날도 샀고 오늘 이 촬영 기준으로 월요일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로 더 떨어졌는데 이때도 샀단 말이에요. 조금이지만. 이렇게 살 수 있으려면 나만의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SPDR 골드 트러스트 금 선물 ETF까지 떨어졌어요. 금은 원래 오른 다음에 경기 침체 확실성은 커지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커지고 무역 전쟁으로 인한 우려 커지고 그래서 주가들 박살나면 원래 금 가격은 올라야 되잖아요. 왜 금도 떨어질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이때도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관점이냐 그러면 금은 제가 지난주 데일리비트 시간에 소개드렸지만 금의 생산량이라는 거는 일단 금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늘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지금 중국에서 2,000톤의 금이 묻힌 새로운 금맥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막 나오고 하잖아요. 이런 뉴스는 없었던 뉴스예요. 왜 갑자기 근데 이런 뉴스가 막 생기냐. 없던 금맥이 생긴 게 아니라고요. 그 금맥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어요. 근데 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연초 대비해서도 몇십 프로가 오르니까 이제 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지 당연히.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1g씩 콩알금을 사가지고 모으는 MZ세대가 나타나지 않나. 그거를 막 틱톡에 자랑을 하고 이렇게 금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늘어나니까 누구나 다 금을 추가 생산하고 싶어 하지. 금광을 가진 사람을 더 채굴하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나는 금에 아무 관심도 없었던 사람인데 돈 좀 있어. 그러면 이제 금 채굴기업에 투자하고 금 생산 더 해라. 그래야 금을 가격이 막 올랐을 때 금 채굴 더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버니까요. 그게 금의 맹점이에요. 금은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물론 은이나 다른 귀금속보다는 훨씬 채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안전자산 경화로서 우리의 인류의 큰 보편적인 가치조정 수단이 되었지만 비트코인과 비교해보면 이것도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는 연화예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경화가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난리 브루스 발광을 쳐도 생산량을 늘릴 수 없어요. 비트코인의 생산량은 채굴자들이 아무 많이 달라붙어도 비트코인의 생산량은 채굴자들이 아무리 많이 달라붙어도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이라는 것 때문에 2주마다 한 번씩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채굴자들이 난이도가 올라간 거에 더 많은 해시레이트를 투입해야 되고 그러면은 결국 그 해시레이트 경쟁에서 지는 전기를 더 많이 소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 감당을 못하는 채굴자들은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그리드가 안정화되는 그런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천천히 상승하게 돼 있어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원래. 이게 바로 금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채굴은 10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지금 현재 블록 부장이 3.16 비트코인에 유지되는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엄청난 이 미적인 어떤 그런 장점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코드. 이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코드가 내장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아름다움이죠. 이런 관점까지 우리가 가지고 비트코인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모아나가고 있는 MSTI 같은 주가가 회사의 주가가 안 떨어지는 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확장을 해봐야죠.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이게 다 떨어지는데 MSTR도 기술기업인데 왜 얘는 안 떨어질까?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개인만의 기준과 관점이 없으면 결국 비트코인 투자는 계속해서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전일 대비해서 5% 떨어졌다 말씀드렸죠. 오늘 촬영의 기준으로 78,000불입니다. 10만 불 넘고 올라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8만 불 밑에서 노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냐. 지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투자자들은 여기서 자신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사고 못하는 투자자들은 자꾸 전문가 의견 찾으려고 그래요. 위안을 얻으려고 하고 제가 오른다고 했어. 제가 연말에 20만 불 간다고 했어. 이러면서 그런 것만 보고 따라하죠. 이런 따라하는 투자자가 되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의견도 틀릴 거기 때문에. 연말에 만약에 그러면 안 가면 어떡하냐? 만약에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사이클의 고점이 한 10월 달에 온다고 했는데 안 오면 어떡하죠?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초연하고 계속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제가 읽는 책에서 가져온 건데 굉장히 정말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스스로를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건강한 신체의 기준이 뭔가요, 여러분? 나는 건강을 이렇게 생각한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거기에 나오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바디를 쟀다. 그래서 내가 체지방이 그래도 골격 근량보다는 낮다. 저도 최근에 이제 저도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인바디 결과가 잘 나왔더라고요. 골격 근량은 표준 이상이고 체지방량은 표준 정도. 그래서 BMI나 뭐 이런 것도 뭐 표준으로 나오고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건강의 기준이 되나?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외국에는요, 이렇게 개인만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건강을 측정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한국인들은
건강검진에 기대거나 아니면은 뭐 남들이 얘기하는 거를 따라가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시는 그 정희원 박사님 같은 분이 방송에 나와셔가지고 저속노화 이런 거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 내가 건강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개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리스트입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20분 안에 0.8km 수영하기. 양손에 13kg짜리 덤벨 들고 1분 동안 걸을 수 있기. 23kg짜리 양궁활을 당겨서 쏠 수 있다. 턱걸이를 오해할 수 있다. 2분 동안 계단 90개를 오를 수 있다. 철봉에 1분 동안 매달릴 수 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철봉에 1분 동안 매달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속도의 5에서 8% 이내로 경주차를 몰 수 있다. 9kg짜리 배낭 메고 1시간 동안 등산할 수 있다. 내 여행 가방 직접 들고 나갈 수 있다. 가파른 언덕을 오를 수 있다. 자,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의 아마 기준일 겁니다. 노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인의 기준인데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건강하다 나는. 이렇게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수영하고 등산하고 뭐 러닝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철봉도 매달리시고 하시겠죠. 제가 이걸 보고 따라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철봉에 1분 동안 매달리기 저 이제 되거든요. 원래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초도 못 매달렸어요. 진짜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1분에 매달리는 거 정말 어렵다. 근데 이걸 할 수 있으면 나는 건강하다. 이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가치도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도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나만의 기준이 없으면 비트코인이 이 정도 펀더멘탈이 흔들리지 않으면 나는 계속 살 거야. 그리고 거시경제의 트렌드가 이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 비트코인에는 불리시한 거야. 이런 관점이 없으면 절대 계속해서 투자할 수 없습니다. 계속 흔들려요. 트럼프가 뭐 관세를 매겼네, 중국이 보복 관세를 매겼네, 뭐 전문가가 나와서 이제 세상은 끝났다라고 말한다는 둥, 막 이런 거로 자꾸 내 뇌가 지배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나만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거시경제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비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데일리 비트 컨텐츠를 매일매일 발행을 하거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데일리 비트 유튜브 영상을 이제 보시겠지만 오후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매일 아침에 이제 데일리 비트가 글로는 먼저 올라갑니다. 제가 이걸 이제 왜 하고 있냐면 원래는 그렇게 글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그냥 맨날 제가 하던 거예요. 트위터를 한 하루에 한두 시간씩 이렇게 정독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컨텐츠들은 이렇게 북마크에 담아놓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꺼내서 다시 읽고 이제 트위터 트렌드를 파악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틱톡이나 뭐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거시경제 트렌드를 트위터에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기에 온갖 좋은 의견들과 막 이렇게 진짜 브릴리언트한 그런 아이디어들과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지금. 지성의 집합체가 되어 있어요, 트위터가. 그리고 제가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구독한 여러 가지 뉴스레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 저널, 밸런스, 블룸버그 이런 이제 미국의 경제지들, 일간지들 을 다 서브스크라이브를 해놨고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하루 종일 장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경제에 관한 거, 뭐 주요 인사들의 발언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쫙 읽어요. 제가 시간을 내서. 이런 거는 원래 맨날 제가 하던 건데 이제 이거를 한번 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데일리 비트예요. 비트코이너의 관점에서 읽는 뉴스들과 트위터 포스팅들을 쫙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 짤막한 인사이트 코멘트들을 달아가지고 매일 아침에 글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읽으면은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당연히 관점이 생기죠. 계속해서 내가 트렌드를 파악하고 쫓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트렌드를 파악하고 계속해서 이 나만의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맹목적으로 비트코인은 뭐 사라 팔아라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거시경제적인 트렌드를 설명을 드리면 그걸 읽으시고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만의 관점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더 살지 아니면 조금 쉬어갈지 팔지 뭐 아니면은 좀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할지 비트코인 채굴 기업도 뭐 투자해보고 싶다든지 MSTR 주식에 투자해보고 싶다든지 이런 자신만의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데일리 비트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접하셨으면 좋겠고 비트클럽 지금 이런 거를 제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오늘 컨텐츠도 재밌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